지식 중산층에 도전해 보십시오. 뇌생남녀 프로젝트. 하루에 3개씩 지식 충전 시간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해설과 함께 진심으로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스페인 카탈루냐 출신의 건축가로 현재도 바르셀로나를 빛낸 건축가이자 스페인 건축학의 아버지이다. 피카소의 그림에 견줄 만큼 우아하고 기괴한 곡선과 다양한 자연의 이미지를 건축 디자인으로 구현한 건축가로서 아르누보 건축의 중심 인물이기도 하며 스페인 건축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1852년 6월 25일 에스파냐 북동부 카탈루냐의 레우스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구리 세공 공장의 집안에서 태어나 17세 때부터 건축을 공부하였고 바르셀로나의 건축학교를 졸업하였으며 전형적인 그의 건축은 모든 면에서 곡선이 지배적이며 벽과 천장이 굴곡을 이루고 섬세한 장식과 색채가 넘쳐 야릇한 분위기를 풍기며 따라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엽에 걸쳐 유럽을 풍미하였던 아르누보의 에스파니아판이라 일컫습니다. 그의 작품은 대체로 1890년대를 경계로 하여 2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우디의 진가는 후반기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전에 그의 건축 장식에서 보였던 미로와 같은 구불구불한 공간의 이미지가 전체의 건축 디자인으로 확장되어 계획부터 구조의 형태 및 세부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작에는 코로니아 구엘교회의 제실, 구엘공원 등이 있으며 이 작품들은 모두 평생의 후원자였던 구엘 백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택건축으로 독특한 형태와 내부 공간을 지닌 카사 바트로와 카사밀라. 1884년에 착수하여 결국 필생의 대작이 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의 인랑의 정면 및 탑, 조각 등은 가우디 건축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의 건축은 아르누보의 유행을 초월하여 근대에 살았던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건축으로 표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6년 6월 7일 가우디는 성당 공사장으로 가던 중 전차에 치여 3일 후인 10일 74세를 일기로 사망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가우디는 너무 초라한 행색 탓에 노숙자로 생각했고 아무도 이 거장을 알아보지 못해 너무 늦게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그의 장례식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성대하게 거행됐으며 대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명나라의 창업군주이며 극빈민 출신으로 목동, 승려를 거쳐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밑바닥 신분에서 출발, 중국 대륙을 통일해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른 인생 역전의 신화적인 인물입니다. 개국 후에는 황권 강화를 위해 공포정치로 10만에 이르는 공신, 신료들과 그 가족들을 숙청하였던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주원장입니다. 농민 출신의 주원장이 명왕조로 중국을 통일한다. 쿠빌라이 칸이 세운 중국의 몽골 왕조 원나라는 지배층과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극에 달했으며 관리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고 무거운 세금을 물렸던 것입니다. 홍건적의 반란은 134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반란을 일으킨 장사성, 진우량 등 군벌들이 중국 땅을 나누어 다스렸으며 안희성의 군벌 곽자홍은 극빈농 출신이지만 주중팔의 비범한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그를 양자로 삼아 장군으로 임명하였고 이때 그는 주원장으로 개명합니다. 또한 곽자홍은 자신의 양딸인 마수영, 훗날 덕을 갖춘 지혜의 아이콘 마왕우가 되는 이 여인과 혼인시킵니다. 주원장은 경쟁 군벌이었던 진우량과 장사성, 서수희를 격파하고 중국 남부 전체를 장악했으며 난징에 명제국을 세워 중국 토착 민족인 한족의 지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홍무제라 칭했으며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주원장과
한나라를 세운 유방은 농민 출신으로 황제의 지위까지 오른 불세출의 두 인물이죠. 명태조가 많은 업적을 이룩하고서도 후대의 평판이 별로 좋지 않은 까닭은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훼손될까 두려워 끊임없이 피바람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1380년 개국공신이던 승상 호유용이 역모를 꾀했다 하여 처형되었고, 이를 빌미로 승상제도를 폐지하고 이와 연루되어 함께 처형된 사람이 무려 1만 5천에 달했다고 합니다. 개국공신인 이문충이 독살당했고, 그 다음 해에는 강남 평정과 북벌 통일의 전쟁에서 둘도 없는 공헌을 했고, 평생 의형제였던 노장 서달이 죽었는데, 온몸에 종기가 심해 술과 기름진 음식을 피했던 서달에게 주원장이 거위고기와 술을 보내자 그 뜻을 알아차린 후 술과 음식을 먹고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1390년에는 최고의 공신 이선장 등 1만 5천 명이 오유용 역모에 연루된 혐의를 다시 받아 처형되고, 1393년에는 백전백승의 공신 남옥이 호유용처럼 사실 여부가 의심스러운 역모 혐의를 받고 2만여 명의 연루자들과 함께 처형되었습니다. 강남 군벌 시절일 때 천하제패의 계책을 들려주었던 4대 선생들 역시 뒤끝이 좋지 못했는데, 유기는 낙향에 있다가 독살되고 송렴은 유배지에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명태조는 개국공신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의 생각대로 되었죠. 명태조는 30년 동안의 치세를 끝내고 1398년 7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었는데, 죽기 직전 그는 짐은 그동안 모든 것을 오직 혼자서 담당해왔다. 돌이켜보면 이는 너무 괴로운 일이니 다음 때를 이을 후손들은 좀 더 신하를 믿고 일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딸, 이름에서 따온 정신분석학 용어로서 인간의 발달 과정 중 3에서 6세 성기기에 여자 아이의 남근 선망으로 인하여 어머니를 배척하고 아버지에게 애정을 갖게 되는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엘렉트라 컴플렉스입니다. 3에서 5세, 곧 남근기의 여아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살해 욕망을 품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 칼 융의 용어로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여성형이라 일컬어집니다. 엘렉트라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의 딸로 아버지가 왕비이자 자신의 어머니인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그녀의 정부인 아이기스토스의 손에 살해되자 동생 오레스테스와 함께 어머니와 정부를 살해함으로써 결국 복수를 하고 만다는 신화 속 인물입니다. 엘렉트라가 보여준 이러한 아버지 남근에 대한 집념과 어머니에 대한 증오는 오이디푸스의 근친상간, 부친살해와 정확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융은 이에 주목함으로써 엘렉트라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융의 용어이긴 하지만 이론을 세운 것은 프로이트라 알 수 있죠. 그에 따르면 여아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남근이 자신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부러워하는 한편 자신에게 남근을 주지 않은 어머니를 원망하는데, 이와 같은 여아의 남근 선망이 여아로 하여금 콤플렉스를 갖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여아가 성장함으로써 어머니의 여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편 초자아가 형성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대비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중요시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여아에게는 거세 불안으로 인한 거세 콤플렉스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프로이트는 두 개념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았으며, 부모 중 하나를 사랑하고 동시에 다른 하나를 경쟁자로서 증오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남아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중산층이셨나요? 지식 중산층이 되시는 그날까지 퀴즈로 풀어보는 지식 대한민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구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짜예요. 그럼 다음 섹션에서 뵙겠습니다.